자, ER 다이어그램이에요. 자, ER 다이어그램이 뭐냐면은 ER 다이어그램이 뭐냐면은 우리 현실 세계의 데이터를 DB에 넣는다 그랬죠? DB 현실. 근데 이 넣기 전에 중간에 그림 그려가지고 제대로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DB 넣기 전에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 확인하는 작업을 그림으로 그리는 거 그려서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죠. 요 확인하는 작업 그림으로 그린 거를 ER 다이어그램이라 그래요. 줄여서 ERD라 그러고요. ERD라 그래요. 자, 그래서 웹에 한번 ERD 검색해 볼까요? ERD 하고 뭐 해서 이미지 클릭해 보시면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많은 ER 다이어그램들이 있어요. 옛날에는 막 엄청난 자료들이 많았는데 요즘 뭐 너무 많은 사람이 쓰다 보니까 이게 ERD예요, ERD.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좋은 자료 초창기 인터넷은 엄청나게 고가가 많았죠. 고가 데이터들이 많았어요. 근데 요즘은 뭐 잘 공개가 안 하는 게 아니고 쓰레기 데이터가 워낙 많아가지고 원 데이터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좋은 데이터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ERD 이런 것들 현실 세계 데이터를 DB에 넣기 전에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제대로 만들었는지 확인해야 되겠죠. ER 다이어그램이라 그래요. 그때 만드는 그림이. 자, 그럼 ER 다이어그램을 어떻게 만드는지 알아야 되겠죠. ER 다이어그램에 이 네모 모양이 있어요. 얘를 객체 엔티티라 그래요. 엔티티. 객체 엔티티. 그래서 뭐 자바에서는 클래스에 해당하고요. 데이터베이스에서는 테이블에 해당해요. 그래서 이 직사각형 객체 엔티티 실제적으로는 테이블에 해당하고요. 동그라미 부분이 있어요. 그럼 얘는 테이블에서 이렇게 삐져나와 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요. 얘는 속성에 해당해요. 이 테이블의 컬럼, 자바에서 치면 클래스의 필드. 자바 공부하고 있어요? 뭐 자바 공부하세요? 자바 마무리 지세요. 자, 그리고 요 속성들은 실제 테이블의 컬럼이 돼요. 컬럼들이 되고요. 그 중에서도 밑줄 그어져 있는 애가 프라이머리 키를 의미해요. 밑줄 이렇게 그으면 요 뭐 나이, 이름, 나이 요 밑줄 그어져 있는 요 컬럼이 속성에 해당하고요. 자, 그다음에 다이아몬드는 관계를 표현할 때 써요. 관계. 간단하게 두 개의 테이블이 있어요. A 테이블, B 테이블. 두 개 테이블의 관계에 의해서 새로운 테이블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이렇게 두 개의 테이블의 관계에 의해서 생성된 테이블을 릴레이션이라 그러고요. 뭐 실제로는 잘 안 써요. 그냥 어차피 테이블이어서 이렇게 다이아몬드를 안 그리고 그냥 툴에서 테이블로 그리고 많은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관계 표시 따로 안 해요. 그래서 요 관계 표시 잠깐 보고 가자면 우리 수강시청이라는 학생 정보를 담는 테이블이 있네요. 학생. 그 다음에 과목 정보를 갖는 테이블이 있어요. 근데 두 테이블 간엔 관계가 존재하죠. 수강 신청이랑 관계가 존재하네요. 이 두 테이블에 의해서
생성된 새로운 테이블이죠. 관계 위에서 생성된 테이블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요. 네,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직사각형으로 그리는 경우도 많아요. 어차피 테이블인데 굳이 뭐 툴에서는 그냥 웬만한 툴에서는 다 관계보단 그냥 테이블 그렇게 그려요. 자, 그리고 테이블하고 테이블은 관계가 있으면 선으로 연결해요. 테이블 A 테이블이 있고 B 테이블이 있어요. 관계가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두 테이블을 조인할 수 있느냐, 조인할 때 쓰는 애들이 있느냐, 그걸 묻는 거죠. 관계가 있느냐. 관계가 있으면 선으로 긋고요. 관계가 있으면은 두 테이블을 연결하는 뭐 폴링키가 있을 수 있겠죠. 대부분 있어야 정상적인 테이블이고요. 없다고 해서 연결을 못할 것도 아니고요. 근데 정상적으로 잘 만들었다면 폴링키를 반드시 관계가 있으면은 한쪽 테이블에 폴링키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우리 테이블을 만들 때 어떻게 한다고요? 처음에 테이블 만들고요. ERD 그릴 때 처음에 테이블 선정하고요. 테이블하고 관계가 있으면 선으로 긋겠죠. 그 다음에 이 테이블의 속성들 추가하겠죠. 그 다음에 폴링키 설정하고요. 얘도 속성들이 있겠죠. 폴링키 설정하고요. 아니, 프라이머리 키 설정하고요.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A 테이블, B 테이블. 테이블 만들고 그 다음에 관계가 있으면 선으로 연결하고 됐죠? 자, 그런데 테이블의 관계를 이렇게 관계는 선으로 걷는데 좀 더 자세하게 이런 것들 까마귀 다리라 그래요. 까마귀 세 다리. 내가 만든 거 아니고 실제로 용어가 까마귀 세 다리래요. 이용해서 좀 더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좀 더 자세히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 의미가 뭐냐? 동그라미, 얘는 관계 데이터들이 요 까마귀 세 다리는 어느 때 쓰냐면 데이터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랑 하나의 데이터랑 이쪽 테이블의 데이터들이랑 어떤 관계에 있느냐. 이건 테이블하고 테이블의 관계는 선으로 긋고요. 테이블의 안에 있는 데이터들 간의 관계는 요 세 다리로 표시해요. 그래서 무슨 의미냐? 동그라미 하나의 데이터가 B 테이블에 관계가 없을 수 있다. 전혀 관계가 없다. A에 어떤 데이터가 있어요. 그럼 이 데이터가 B쪽 테이블의 데이터하고 관계 있는 데이터가 없을 수 있다. 그 얘기예요. 0이면. 여기 예를 들어서 학생 한 명 있는데 그 사람이 수업을 들어요. 수업을 아무것도 안 들어요. 그럼 데이터가 없겠죠. 관계가 없을 수 있다. 그런 경우가 있다. 0이고. 세로로 한 거는 1대1 관계예요. 하나의 데이터가 반드시 하나의 데이터하고 관계를 갖는 거예요. 어떤 데이터가 있는데 이 데이터는 B 테이블에 한 개의 데이터하고 관계가 있을 수 있다. 봤더니 하나의 데이터가 여러 개의 데이터랑 관계를 가질 수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뭐 하나에 없을 수도 있고 하나일 수도 있다. 그럼 이걸 섞어서 그려요. 이렇게 섞어서 그려요. 하나일 수는 있지만 하나이면서 여러 개일 수 있지만 없으면 안 된다. 이렇게 그리고요. 동그라미 그리고 없어도 되고 하나여도 되고 여러 개여도 된다. 이렇게 그리고요. 데이터들 간에 들어있는 데이터의 관계예요. 이쪽 자 그래서 이걸 읽을 때 기준 테이블이 있어야 돼요. 기준 테이블. 앞에 게 A
뒤에 게 B라 그럴 때, 응? 반대쪽 데이터의 요 모양들은 A 테이블의 데이터와 관계가 있는 형태를 그린 거예요. 그래서 얘가 무슨 의미냐? 요거는 A하고 관계에 대해서 기술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A의 하나의 데이터가 어? B의 하나의 데이터랑 관계를 가지면 반드시 하나의 데이터만 관계를 가지는 거죠. 이렇게 돼 있으면 지워버려야 되겠네. A 테이블, B 테이블이라고 할 때 A 테이블의 하나의 데이터가 B 테이블의 하나의 데이터랑 반드시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A 테이블의 하나의 데이터랑 B 테이블에 관련 없는 데이터가 있을 수 없어요. 있을 수 있으면 0으로 해야죠. 얘는 1대1 관계인 거예요. 1대1 관계. 하나의 데이터는 반드시 하나의 데이터랑 관계를 가져야 돼요. 1대1 관계여야 되고요. 만약에 이쪽에 이렇게 돼 있다. 이거는 솔직히 설정을 잘못한 거예요. 이런 경우는 뭐 읽을 수는 있어요. A 테이블, B 테이블. A 테이블의 하나의 데이터가 얘는 보지 않아도 돼요. 이쪽 반대쪽 걸 봐야죠. A 테이블의 하나의 데이터가 B 테이블에 아무 관계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일치하는 애가 없다는 얘기예요. 조인할 때 일치하는 애가 없다는 얘기예요. 사라지겠죠? 두 테이블 조인하면 얘를 통해서 관계 위에서 조인하면 사라지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짝대기가 온다. A 테이블의 하나의 데이터는 B 테이블의 하나의 데이터와 관계가 있는 거죠. 1대1 관계인 거죠. 없는 걸 허용하려면 여기 동그라미가 있어야죠. 근데 짝대기만 달랑 있으면은 반드시 1대1 관계죠. 반드시 하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세 다리가 다 지우고 이렇게 다 지우고 세 다리만 있어. 그러면은 A하고 B하고 없는 데이터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반드시 연결이 돼야 돼. 한 개 이상. 데이터 하나 있으면 얘랑 여러 개의 데이터가 연결돼야 된다는 소리예요. 여기 이 동그라미가 없기 때문에 없을 수는 없어요. 없을 수는 없어요. 이거 짝대기가 없기 때문에 1대1 하나만 관계를 가질 수도 없어요. 반드시 두 개 이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좀 어렵죠? 그래서 데이터를 넣어서 좀 살펴봐 드릴게요. 자, 이게 A 테이블이고요. B 테이블이고요. 얘는 두 테이블을 합칠 때 사용하는 컬럼이 되겠죠? 이 두 테이블의 관계는 어떻게 돼요? 얘를 합친다 생각해봐요. 1, 1 합쳐지죠? 2, 2 합쳐지죠? 4, 4 합쳐지죠? 3, 3 합쳐지죠? 5 합쳐지죠? 6, 6 합쳐지죠? 어때요? 하나의 데이터, A의 하나의 데이터는 반드시 요거 읽을 때 관계를 반대쪽에 기술해요. 그래서 사각형 두 개 이렇게 그려놓고요. 이게 A고 이게 B죠. A의 하나의 데이터는 데이터가 없을 수 있나요? 반드시 없는 애가 없잖아요. 뭐 더 추가되면 있을 수는 있겠지만 현재까지는 하나의 데이터는 없어도 된다. 0을 넣을 수가 없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짝이 없는 애들이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의 데이터는 하나의 데이터하고 A의 하나의 데이터는 B의 하나의 데이터하고 매칭할 수 있다. 매칭되죠? 그러니까 얘는 허용이 되죠. 하나의 데이터는 여러 개의 데이터와 매칭이 되느냐? 보시면 없어요. 여러 개 매칭되는 애가 끝이에요. 자, 이쪽 다리 그리는 거는 요 B 테이블 앞에 이렇게 표기하는데 이제 B의 하나의 데이터가 A 데이터랑 어떤 관계를 갖느냐 그 내용은
여기에서 또 시작해요. 여기서 얘를 기준으로 얘기해요. B의 하나의 데이터가 A의 하나의 데이터와 관계를 갖느냐. 보세요. 없으면 없는 애가 없죠. 이건 동그라미는 아니죠. 하나의 데이터하고 관계를 갖죠. 짝대기는 맞죠. 그 다음에 여러 개의 데이터랑 관계를 맞느냐. 없죠. 끝이에요. 이렇게 1대1 관계가 되는 거예요. 실제 테이블 완성한 거에서 1대1 데이터는 잘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두 객체의 1대1 관계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같은 테이블이란 얘기예요. 성능을 위해서 쪼개서 만들 수는 있어도 거의 다른 객체로 두 개로 존재할 일이 없어요. 같은 테이블이란 얘기예요. 잘못 설계했을 확률이 높아요.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이런 A 데이터 A 테이블이랑 B 테이블이 있어요. 두 테이블의 관계 표시를 어떻게 할 거냐. 일단 테이블이니까 A, B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어때요? 1이 1이랑 연결되죠. 하나의 데이터가 있나요? 2는 2랑 연결되죠. 그래서 A를 기준으로 A의 하나의 데이터는 어때요? A의 하나의 데이터는 0부터 확인해 봅시다. 데이터가 없을 수 있다. 데이터 지금 들어있는 데이터로는 없을 수가 없죠. 다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동그라미는 빼야 되고요. 1대1은 여기 있죠. 존재하죠. 그러니까 1은 넣어주고요. A, B일 때 2일 때는 다가 존재하죠. 이렇게 다 넣어주고요. 두 개 관계 있으니까 연결하고요. 반대로 해볼까요? 이쪽도 그려줘야 되는데 걔는 B 테이블을 기준으로 그려준다고요. B의 하나의 데이터는 어때요? 얘를 기준으로 봐요. 이 하나의 데이터는 A에 없는 경우는 없죠. 다 연결이 되니까 동그라미 없어야 되고요. 하나의 데이터하고 연결되는 경우 여기 있죠. 이렇게 짝대기 그려주고요. 얘는 어때요? 2가 하나의 데이터하고 연결되죠. 2가 여기 있는 데이터 2 말고 다른 데 연결하는 애가 없잖아요. 얘는 이 데이터도 하나의 데이터하고만 연결되죠. 다른 데 갈 수 있는 데가 없잖아요. 같은 애가 없잖아요. 얘도. 그래서 여긴 다는 허용하지 않아요. B는 반드시 하나의 데이터가 A의 하나의 데이터와 관계를 갖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줘야 맞는 거예요. 들어있는 데이터 조인할 때 키값이라고 폴링 키, 프라이머리 키, 키값이라고 여기가 프라이머리 키, 폴링 키 그런 형태로 조인하는 거고요. 얘 그려볼까요? 얘는 어떻게 돼요? A 테이블, B 테이블 관계가 있대요. 데이터 관계 그리려면 들어있는 하나의 데이터가 A의 테이블의 하나의 데이터가 여러 개 얘는 나머지는 없네요. A의 하나의 데이터가 없을 수 있네요. 이거 얘 4, 5, 6은 없잖아요. 들어있는 데이터가 없는 걸 허용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연결되는 애 있죠. 3 같은 경우는 하나만 연결되잖아요. 하나만 연결할 수도 있고 2개 이상 연결할 수도 있네요. 이렇게 되겠죠. 반대의 경우도 해줘야죠. B의 하나의 데이터가 A의 하나의 데이터하고 연결할 수 없는 애가 없죠. 동그라미는 허용하지 않네요. 그리고 하나의 데이터 1에만 연결되죠. 하나의 데이터네요. 하나의 데이터는 허용하죠. 1은 어때요? 하나의 데이터 2 하나의 데이터만 연결 2도 하나의 데이터 2도 하나의 데이터 3 하나의 데이터 0은 허용하지 않고 다도 허용하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의 데이터와 연결되고 있죠.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마지막 거 그려볼까요? A, B 두 개의 테이블이 있어요. A의 하나의 데이터는 연결해보면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고 3은 연결할 데가 없네. 1은 이렇게 되고 여기까지만 그려고 5, 6은 없네.
자, 봅시다. A의 하나의 데이터는 B 테이블하고 관계를 가질 때 없을 수 있죠? O 같은 경우는 없잖아요. 5, 6. 없을 수 있고. 반드시 하나의 데이터만 연결할 수 있네요. 이거 하나만 연결돼 있잖아요. 연결할 수 있고. 1 어때요? 1 얘네들은 두 개의 데이터 연결하고 있죠?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얘는 뭐예요? 다죠. 다도 허용하네요. A 데이터 하나는 B 데이터에 연결 안 돼도 되고 하나만 연결돼도 되고 여러 개 연결돼도 되고 반대로 해볼까요? B의 1 같은 경우는 여기도 연결되고 이쪽으로도 연결되죠? 다를 허용하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2번 데이터 B의 하나의 데이터는 A의 하나의 데이터 연결되네요. 8, 9 없을 수 있죠? 이렇게 기술되네요. 이렇게 모양이 되고 이런 관계는 일대다 다대다 관계, 얘는 1대1 관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근데 다대다 관계는 데이터베이스를 잘못 설계하신 경우에요. 다대다 관계는 이게 테이블에 A, B 안에 관계가 있어서 새로운 테이블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쪼개져요. 1대 다 대 1 형태의 중간에 테이블이 얘 말고 새로운 관계 테이블이 릴레이션 테이블이 만들어져요. 쪼개져야 돼요. 그래서 이걸 왜 확인해 보느냐? 다대다 관계는 수많은 너를 포함하게 돼 있어요. 만들어 보시면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제대로 설계했는지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모르면 확인이 뭐 데이터 넣어서 이거 어떻게 확인해요? 10년, 20년 후에 쓰다가 며칠 쓰다가 알아내겠죠. 미리 알아보려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1대 다대 1로 바꿔야 돼요. 다대다 관계는 잘못 설계한 거예요. 자, 그래서 보통 얘가 우리 지금 학생하고 과목에 대해서 그린 거예요. 이건 다음 시간에 합시다. 이건 다음 시간에 하고 오후에 하고 설명한 걸 다시 정리해 봐 드릴게요. 자, ER 다이어그램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ER 다이어그램이 뭐냐면
자, 정리해 봐 드릴게요. 뭐 이게 쉽지가 않죠. 뭐 조금만 알면 엄청 쉬운데 거기까지가 되게 설명하기도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요. 자, ER 다이어그램 뭐라고요? ERD라 부르는데 현실 세계 데이터를 DB에 넣어야 돼요. 근데 바로 넣으면 좋겠지만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모든 사람이 맞는지 확인한 다음에 DB 만드는 작업을 해줘야 되겠죠. 그럴 때 사용하는 게 ER 다이어그램이라 그랬고요. ER 다이어그램은 상태가 어때요? ER 다이어그램 형태가 어떻게 되냐면 다음과 같은 기호를 사용해요. 테이블을 표현할 땐 직사각형. 이게 테이블이에요. 독립된 하나의 객체 엔티티라 그래요. 엔티티 전문 용어로. 그 다음에 그 테이블에 필요한 속성들 동그라미로 해요. 학생 하고요. 여기 학생이 필요한 거 학번. 그 다음에 뭐 나이, 이름 이렇게 속성들을 동그라미로 표현하시고요. 밑줄은 뭐라고요? 프라이머리 키 밑줄 사용하고요. 폴링키도 설정해 줬으면 좋겠는데 점선으로 해야 되나? 뭐 폴링키 설정하는 건 ERD에서 툴에는 있는데 실제 그릴 때는 못 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렇게 테이블 개수가 늘어나면 테이블하고 테이블 관계가 형성이 되고 두 테이블의 관계에 의해서 새로운 테이블이 생성돼요. 걔를 릴레이션십이라 그래요. 관계. 테이블하고 테이블 사이에서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돼서 테이블로 만들어지면 관계 그 테이블을 두 테이블 사이에 생긴 새로운 관계를 릴레이션이라 그래요. 관계. 결국엔 얘 테이블로 바뀌어요. 새로운 테이블이죠. 두 테이블 사이에 어떤 관계가 생겨가지고 만들어진 테이블 릴레이션이라 그러고요. 얘도 속성과 프라이머리 키를 가지겠죠. 테이블이니까 결국엔. 그래서 웬만한 툴에서는 다이아몬드로 안 그리고 그냥 직사각형으로 그리기도 해요. 어차피 테이블이니까. 근데 관계에 의해서 만들어진 테이블이 있다 그랬고요. 그걸 바탕으로 학생 수강 신청이라는 DB를 만든 거예요. 금방 설명한 걸 기반으로 수강 신청. 이거 수강 신청 보면 어때요? 학생이 있어야 되겠죠. 수강 신청하려면 학생이 있어야 되고 과목이 있어야 돼요. 어떤 과목을 수강 신청할 건지 있어야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 뭐 영어, 수학, 과학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얘는 홍길동, 홍길남 들어갈 거고요. 그럼 이제 수강 신청을 하겠죠. 한 명이 학생이 하나의 과목, 한 명이 학생이 하나의 과목. 그래서 학번과 과목 번호가 필요하고 이 두 개의 관계에 의해서 새로운 테이블 아니 새로운 속성이 추가됐죠. 학점 나중에 시험 보고 학점이 들어가겠죠. 그게 수강 신청 테이블이 되는 거죠. 이렇게 세 개로 해야 되는데 초임들이 가장 실수하는 걸 DB 설계하라고 해서 보면 수강 신청 DB 설계하라고 해서 가보면 꼭 이걸 학생이랑 이렇게 합쳐서 만들어요. 이렇게 합쳐서 만들어요. 그렇게 만들면은 학생하고 과목하고 다대다 관계가 돼요. 다대다 관계. 다대다 관계가 되면 쓸모없는 널 데이터가 막 수두룩하게 들어가게 돼 있어요. 같은 데이터가 막 쌓이고. 그 초임 보고 만들라 그러면 제가 보면 한 거의 가르쳐주고 만들라 그래도 80%가 이 두 테이블 관계 테이블을 한쪽으로 합쳐요. 물론 성능 향상을 위해서 합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다대다 관계는 1대 n, n대 1로 세 개의 테이블로 쪼개져야 정상적인 DB예요. DB 설계예요. 요거 대부분 그래요. 이거 하라 그러면 학생의 학점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과목 들어가 있고 이거 합치고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본인들 나중에 안 보고 만들어 봐요. 아시는 분들도 잠깐 생각을 잘못하면 다대다 관계로 만들어 버려요. 조심하세요. 반드시 학생은 학생 테이블, 과목은 과목 테이블
그 두 관계 위에서 생기는 새로운 수강 신청 탭을 만드셔야 다대다 관계를 피할 수 있어요. 자, 그려본 거예요. 아까 위에서 ER 다이어그램 그려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할 설명한 내용이 뭐냐면은 테이블이 선정이 되면 테이블하고 관계가 발생한다 그랬어요. 조인하게 될 거 아니에요. 두 테이블을 조인하잖아요. 테이블들이 여러 개 쪼개져 있으니까 합쳐야 되는데 관계 있는 테이블을 이렇게 선으로 긋는다고요. 선으로 긋고요. 그 다음에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하고 관계를 까마귀 세 다리로 표시해야 된다고요. 이게 A 테이블, B 테이블일 때 A 기준으로 오른쪽에 기술하고요. B 기준으로 왼쪽에 기술해요. A 기준으로 오른쪽에 기술하고 B 기준으로 왼쪽에 기술해요. 그래서 A의 하나의 데이터가 B의 하나의 데이터와 1대1 관계를 허용하면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A의 하나의 데이터가 B 테이블에 없어도 되면 동그라미 기술하고요. 두 개 다 있으면 둘 다 허용하는 거죠. 그리고 A의 하나의 데이터가 B의 여러 개의 데이터와 관계가 있으면 세 다리 표시해 주고요. 그리고 이쪽은 이제 A의 하나의 데이터가 B의 하나의 데이터가 A 데이터와 어떤 관계를 가지느냐 여기 기술한다고요. 그래서 B의 하나의 데이터가 A에 연결되는 애가 없어도 되면 동그라미 반드시 하나여야 되면 B의 하나의 데이터가 A의 데이터하고 여러 개의 관계를 가지면 이런 식으로 그려준다고요. 그래서 1대1 관계, 다대다 관계, 잘못된 데이터라고요. 설계 잘못한 거라고요. 이런 관계가 나오면 이런 관계는 이거 그냥 하나의 테이블인데 본인이 쪼개서 만든 경우에요. 1대1인데 뭐 반드시 1대1이니까 하나의 테이블을 쪼개서 만든 거고요. 얘 같은 경우는 말했잖아요. 중간에 관계 두 개의 테이블에 의해서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는 릴레이션십이 새로운 테이블이 중간에 하나 더 있어야 돼요. 그래서 1대 다대 1 형태로 바꿔주셔야 된다고요. 잘못한 거고요. 자, 얘 읽어볼까요? 이거 읽을 때 관계를 읽어볼 때 왼쪽을 A, 오른쪽을 B라고 할 때 지금은 뭘 표시한 거예요? A의 하나의 데이터가 기준이 되는 애한테 하나의 데이터라는 내용을 넣으면 돼요. A에 있는 데이터 하나의 데이터가 B에 매칭되는 애가 없어도 되고 그럼 동그라미 넣어야 되는데 동그라미 없죠. 그럼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없으면 안 되는 거고 짝대기는 있죠. 하나이면 되는 거고 만약에 A하고 매칭되는 데이터가 두 개예요. 안 된다고요. 여기는 하나만 허용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읽으면은 A의 하나의 데이터는 B의 반드시 하나의 데이터와 연결돼야 하고 한 번 더 해줘야죠. 반대쪽 것도 읽어줘야 되니까 B의 하나의 데이터가 반드시 A의 하나의 데이터와 연결이 되고 이게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보이는 대로 읽으면 되는데 얘는 뭐예요? A의 하나의 데이터가 B의 하나의 데이터랑 혹은 여러 개의 데이터와 연결이 돼야 되고 A의 데이터하고 연결되는 데이터가 B 테이블에 없으면 안 된다. 그 얘기잖아요. 동그라미 없으니까. 얘는 A의 하나의 데이터가 반대도 꼭 읽어줘야 된다 그랬죠? 얘는 뭐예요? B의 하나의 데이터가 반드시 A의 하나의 데이터에 존재해야 되고요. 보통 이게 폴링 키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A의 하나의 데이터가 B의 하나의 데이터하고 관계가 없어도 되고 A에 있는데 B에 없어도 된다고요. 조인하면 사라지는 데이터겠죠. 관계가 없는 애들은 하나 있어도 되고 여러 개도 되고 그리고 반대도 읽어줘야죠. B의 하나의 데이터가 A의 하나의 데이터와 관계가 있고 반드시 하나의 데이터여 0과 여러 개는 허용하지 않는 거고 이렇게 두 번 읽어주셔야 설명이 끝나는 거고 왜 한다고요? 이거 해봐야 DB 설계를 제대로 했는지 파악이 돼요. 그래서 뭐가 잘못된 설계라고요? 얘랑
얘랑 본인이 알면서도 만들었으면 잘못된 설계가 아니죠. 근데 만들고 보니까 이래. 그럼 잘못된 설계일 확률이 100%죠. 90% 이상이죠. 자, 그래서 이 그림을 보고 이제 그릴 수 있어야죠. 이거 어떻게 그려요? 이게 조인되는 컬럼의 값을 기술한 거죠. 두 테이블 합칠 때 연결해봐요. 1대1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A 그냥 1대1이겠네. 1대1. 1대1이잖아요. 없는 애 없잖아요. 없어도 안 되고 여러 개여도 안 되고 1대1이죠. 얘는 어떻게 돼요? A 기준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그럼 A는 1이네요. 하나만 가능하네요. 없으면 안 되잖아요. 지금 없는 애가 없잖아요. 여러 개의 애 존재하네요. 1대 다. B는 반드시 하나만 존재하네요. 이게 되겠네요. 얘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없는 애도 있고 하나인 애도 있고 여러 개인 애도 있고 이렇게 되겠죠. B는 반드시 하나 존재하나요? 1은 이 데이터는 이 데이터, 이 데이터는 이 데이터 하나만 존재하잖아요. 1이고요. 얘는 없네요. 여기까지만 해도 없어도 되고 하나여야 되고 두 개 여러 개여도 되고 B는 하나의 B는 여러 개여도 되고 여러 개 되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하나네요. 하나여도 되고 얘는 없죠? 없어도 되고 다 되다 관계 잘못된 테이블이라고 쪼개야 돼요. 나중에 데이터 넣어보면 문제가 발생해요. 한번 잘못된 테이블을 만들어 볼까요? 이거를 잘못 설계하신 분들은 보통 어때요? 학번이 없고 이 수강 신청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학과 번호 있고요. 학점이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요. 학생 테이블을 이렇게 만들어요. 초임들 DB 설계하라 그러면은 얘는 설명해줘서 그런 비슷한 테이블 다 이렇게 만들어요. 한 70% 이상 설계라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요. 이게 왜 잘못됐냐면 아까처럼 데이터 넣고 확인해봐요. 그럼 다 되다 관계가 나온다고요. 해볼까요? 과목 번호 1 수학, 2 영어, 3 뭐였어요? 3 국영수, 국어 이렇게 해봅시다. 이런 데이터 들어있고요. 얘는 학번 1번 학생 1번 학생 홍길동 010 과목 번호 수강할 과목 번호죠. 1번 들을 거예요. 1번 학점 아직 안 나왔으니까 널 이렇게 넣겠죠. 근데 이 널은 뭐 아직 변경되지 않은 널이어서 관계가 없죠. 근데 문제는 같은 학생이 2번 과목도 들으면 어떻게 돼요? 1번 학생 홍길동 010 여기 2 들어가겠죠. 널 들어가겠죠. 3번 과목도 들어요. 그럼 또 반복되겠죠. 3번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겠죠? 여기 널 2번 학생이 홍길동 수학 들어요. 1 널 일부러 이렇게 만들 경우도 있어요. 속력 향상을 위해서. 근데 이렇게 만들면 어떻게 돼요? 지금 이 부분에 중복이 발생하죠. 과목 여러 개 들으면 들을수록 이 부분이 중복되죠. 문제가 있는 테이블이죠. 중복된 데이터. 여기 데이터가 많으면 혹은 뭐 생략 여기까지만 해도 문제점을 찾을 수 있으니까 생략합시다. 자, 그래서 확인해 보면 왜 이거 해보면 다 돼요. 어떻게 되나 볼까요? 어때? 한 명의 학생은 어때요? 여러 개의 과목을 들을 수 있죠. 1번 과목, 1번 학생은 1번 과목, 2번 과목, 3번 과목 여러 개 과목을 들을 수 있죠. 그럼 어때요? 학생 과목이면 한 명의 학생은 수업을 안 들어도 되고 여러 개의 과목을 들을 수도 있고 하나만 들어도 되겠죠. 뭐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 근데 하나의 과목은 어때요?
모든 학생이 안 듣는 과목을 안 듣는 학생이 있을 수 있고 하나의 과목만 들을 수 있는 학생이 있을 거고 어? 여러 개 동그라미 여러 개 듣는 하나의 과목을 여러 명의 학생이 듣는 경우도 있겠죠. 다대다 관계죠.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요. 뭐 쉬워서 그러나 안 들어서 그러나 뭐 열심히 안 듣네. 느낌은 그래요. 자, 툴은 나중에 설치합시다. 이거 좀 이해하는 게 필요하실 것 같아요. 자, 이거 읽어보시고 어렵나 쉽나 뭐 감이 없어요. 솔직히 이거 문법을 이해하는 건 이건 뭐 엄청 쉬울 것 같아요. 뭐 내용이 뭐 몇 개가 안 되잖아요. 모양 이해하고 테이블, 속성, 속성 중에 키, 관계, 결국엔 테이블로 표현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테이블하고 관계 있는 테이블은 줄로 연결하고요. 그 다음에 뭐야? 관계 있는 테이블은 줄로 연결하고요. 그 다음에 테이블에 들어있는 데이터 관계를 새 모양 까마귀 세 다리래요. 크로 이 실제 영어로 크로우 세 다리가 영어로 뭔가? 그거요. 웹에 검색해 보세요. 얘로. 자, 데이터의 관계를 표시하면 ERD 끝나요. 자, 그래서 설명은 마무리. 오후에는 툴을 설치해가지고 직접 만드는 작업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웹에 검색해 보세요. ERD 하고 검색하면 어때요? 이미지 클릭하면 많은 ERD가 있어요. 잘 만들었다고 생각되는 것들 선택해가지고 확인해 보세요. 옛날에는 좋은 것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뭐 초임들이 너무 많이 그려놔가지고 검색이 잘 안 돼요. 이거 하시고 나중에 이런 거 한번 해볼까? 스포츠 경기 DB 만들어 보세요. 데이터베이스 ERD 만들어 보세요. 스포츠 어디 가나? 스포츠 축구나 뭐 야구, 농구 하나 선정하셔가지고 ERD 그려서 제출해 보세요. 나중에 할 건데 심심하신 분들 미리 하세요. 이거 야구 어디 갔나? 스포츠 예전에 한국에 있었던 것 같은데 검색해야 되겠다. 야구 해외 야구로 검색해야 되겠다. 자, 여기 해외 야구 있죠? 그거 보면은 해외 야구 보면은 기록 순위 DB 구성해서 이게 나와야죠. 그리고 이게 경기하는 게 있는데 실시간 경기하는 거 있는데 지금 안에서 없나? 아까 그 페이지에 있는데 지금 안 해서 없나 봐요. 안 할 때도 기록 볼까요? 일정 하고 여기 문자 중계 있네. 이렇게 문자 중계 들어가면 어디 있나? 이렇게 나오죠. 1번 타자 뭐 어떻게 해서 아웃됐고 진행 중이고 그리고 또 이게 자세히 들어가면 선수 정보도 나와요. 어디 갔나 선수 정보는? 저도 뭐 보는 게 아니어서 잘 모르겠네. 여기 클릭하면 나오나?
영상 기록. 잠깐만요. 이게 좀 바뀌었네. 중계 누르면 나오나? 뭐 이거 옛날 같지 않네? 옛날에는 이 선수 누가 뭐하고 타율이랑 뭐 그런 거 쭉 나오던데. 결론은 이런 중계가 가능하도록, 이런 야구 중계 혹은 뭐 농구, 축구 중계가 가능하도록 ERD 완성할 수 있으면 완성해 오세요. 봐줄게요. 이제 이런 것들 다 DB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보여주는 거고, DB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DB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본인들이 ERD 만드셔야죠. 그래서 최종 목표는, 보고서는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할 수 있어야죠. 요거를 한 국한하지 마시고 주제를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야구 실시간 문자 중계가 가능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보자. 거기 초점을 두시고 DB 설계하시면 되겠죠. 아니면 농구, 다른 거 전혀 다른 거 해도 되고요. 나중에 하세요. 나중에 미리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DB 다 배우시고 좀 자신 생기면 하세요. 미리 하실 분들은 설계해 보시고요. 그래서 설계해서 가져오신 분들은 DB 봐드릴게요. 자, 그럼 DB만 되면은 그 DB 가지고 이런 화면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근데 뭔가 이게 예전에 내가 보던 그런 느낌이 아닌데 좀 더 허접해 보여요. 예전에 보던 건 좀 선수 정보도 쭉 나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좀 더 개선해서 지금 공격 중인 선수 정보도 나오고 그래야지. 이건가? 여기 나오네요. 이거 하니까 기록하니까 나오네요. 이런 선수들 정보죠. 본인 익숙한 걸로 해보세요.